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집 풍수 명당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추석만 되면 집안이 분주해지고 차례상을 차리느라 가족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공들여 차린 차례상이 풍수적으로 잘못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인데 방향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방향이야말로 기운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차례상은 단순히 음식을 올려놓는 식탁이 아니라 조상님의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재물운과 가족운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의 현관이 아무리 크고 깨끗해도 그 앞에 커다란 쓰레기통을 두면 기운이 막히겠죠. 차례상도 똑같습니다. 조상에게 올리는 가장 중요한 상이 잘못된 방향에 놓이면 마치 집안으로 들어오는 복이 문 앞에서 막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차례상을 거실 가운데 혹은 편한 자리에 급히 놓고 차례를 지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함을 우선시하다 보면 풍수적으로 흉한 방향에 차례상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중 어느 쪽을 바라보게 하느냐에 따라 조상 기운이 집안으로 머무느냐 아니면 밖으로 흩어져 버리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50대 남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매년 차례를 지내면서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고 늘 새나갈까? 늘 고민을 하셨습니다. 조사해보니 차례상을 늘 부엌 방향으로 두고 계셨던 겁니다. 부엌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재물의 기운이 들어와도 타서 사라지는 곳입니다. 차례상은 조상의 복이 내려오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불의 기운과 마주하게 해놓았으니 돈이 들어와도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풍수적으로는 1년 중 조상 기운과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차례상의 위치와 방향은 집안의 재물운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추석 차례상은 단순히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정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차례상의 방향 하나만 잘 맞추어도 조상님의 복이 집안에 머물고 그 복이 재물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성껏 차린 음식도 정성껏 드린 절도 모두 공허하게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조상 기운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마치 문 밖에서 방황하다 흩어지는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단순히 차례상 차리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반복하는 이 추석 풍습 속에서 풍수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에 차례상을 두면 재물운이 막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추석에 이 원리를 잘 적용하신다면 차례상은 단순한 명절 음식상이 아니라 집안의 복을 여는 문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추석 차례상 방향을 잘못 두면 복이 막히고 올바르게 두면 재물이 흘러들어온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례상과 풍수의 깊은 관계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차례상과 관련해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차례상을 정성껏 차리셨습니다. 음식도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상차림도 깔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분은 차례상을 늘 거실 창가 쪽으로 두고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환하고 밝아서 좋은 자리 같지만 풍수적으로는 문제가 컸습니다. 창가는 바람이 드나드는 자리, 즉 기운이 머무르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조상에게 올리는 기운이 밖으로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 결과 집안에 복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의 집은 늘 돈이 모이지 않고 자식들도 취업이나 결혼 문제에서 자꾸 난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요? 늘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50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은 차례상을 단순히 음식 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여는 자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례상을 늘 거실 중앙이 아니라 집의 동남쪽 재물 자리에 맞춰 두셨습니다. 동남쪽은 풍수에서 돈의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그곳에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께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올려놓을 때도 가지런히 정렬해서 마치 조상님께 큰 잔치를 드리는 듯한 마음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집안은 해마다 풍족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고 예상치 못한 재산도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작은 로또 당첨까지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를 비교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같이 정성껏 차례상을 차렸는데 한쪽은 복이 머물지 못했고
다른 한쪽은 조상의 기운이 내려와 재물운으로 이어졌습니다. 차이는 바로 방향과 자리였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50대 남성분은 매년 추석마다 차례상을 부엌 바로 앞에 두셨습니다. 부엌이 넓으니까 준비하기도 편하고 바로 올리기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부엌은 불의 기운이 가득한 곳입니다. 재물운은 물과 같은 성질인데 불은 물을 증발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성껏 차려도 재물의 기운이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의 집안은 실제로도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갔습니다. 아무리 저축을 해도 큰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로 사라졌습니다. 그분도 나중에야 부엌 쪽이 문제였군요 하며 차례상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바꾸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몇 달 뒤부터 재정적으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학비를 마련하는 것도 덜 힘들어졌고 늘 지출만 많던 집안 살림이 차츰 여유로워졌습니다. 이처럼 추석 차례상은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상 기운과 재물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문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방향으로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풍수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정성에 머무르고 방향에 실린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차례상을 아무 방향에나 두지 않으셨나요? 혹은 거실 한가운데 놓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부엌 앞에 두지 않으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실제 사례들처럼 작은 차이가 집안의 복을 바꾸고 재물운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추석은 1년 중 조상 기운과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합쳐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차례상을 제대로 차리면 한 해의 운이 바뀌고 가족 모두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 추석에는 꼭 방향과 자리를 신중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집안의 운을 바꾸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차례상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풍수적 실수, 바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린 매년 차례상 정성껏 차리는데 왜 집안에 복이 안 들어올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성은 있었지만 방향과 배치에서 풍수적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풍수적 실수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실수, 집안 정리를 하지 않고 차례상을 올리는 경우. 추석이 다가오면 많은 집들이 대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차례상과 관련된 공간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례상을 차리는 거실이나 안방이 어수선하다면 어떨까요? 옆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구석에는 잡동사니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례상을 올리면 정성껏 차린 음식과 조상 기운이 흩어지고 막힙니다. 풍수적으로 기운은 물과 같아서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는 잘 흐르지만 지저분하고 혼잡한 공간에서는 고여서 탁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을 늘 정성껏 준비했지만 거실 한쪽에는 늘 아이들 장난감과 세탁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집안이 늘 분주하고 재물운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차례상을 올릴 공간부터 정리해 보세요라고 조언드렸더니 그 다음 해부터는 자식들의 취업과 승진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즉, 차례상은 단순한 음식 올림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하나의 재단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실수, 제사상의 방향을 잘못 두는 경우.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편리한 곳, 눈에 잘 띄는 곳에 차례상을 두곤 합니다. 예를 들어 창가 쪽이나 부엌 앞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방향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창가 쪽은 기운이 흩어지는 곳이고 부엌 앞은 불의 기운이 강해서 재물운을 태워버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 중에 한 60대 남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번 차례상을 현관문을 등지고 두셨습니다. 들어오는 기운이 조상님께 가야 하니까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풍수적으로 현관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가장 불안정한 자리입니다. 결국 제사상에 올린 정성이 조상님께 전해지기 전에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사업이 계속 꼬이고 금전운이 막히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차례상 방향을 집안의 안쪽, 즉 안정적인 자리로 바꾸고 나서야 조금씩 재물운이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음식과 소품 처리의 문제.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과 소품에도 풍수적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 제사 음식을 차리고 난 뒤에 남은 음식을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 위에 놓았던 과일을 방치하거나 고기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이것은 복을 흘려보내는 행동입니다. 조상에게 올린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복을 담은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남은 음식도 정성스럽게 나누어 먹거나 의미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소품 문제입니다. 차례상에 촛대나 향로를 올려두면서 방향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촛불을 켠 뒤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차오르면 기운이 탁해져서 오히려 복이 막히게 됩니다.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면 여러분, 작은 실수라 생각하고 방치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차례상 공간이 지저분하면 조상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차례상 방향이 잘못되면 조상에게 올린 정성이 집안으로 환원되지 못합니다. 음식과 소품을 아무렇게나 다루면 복을 담은 씨앗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추석 차례상은 1년에 단 한 번, 집안의 조상 기운과 재물 기운이 합쳐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의 실수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흐름과 운세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차례상 하나가 집안의 운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실수, 즉 집안 정리를 하지 않은 채 차례상을 올리는 경우, 제사상의 방향을 잘못 두는 경우, 그리고 음식과 소품을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경우, 이 실수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왜 단순한 생활 습관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은 집안의 재물운을 막고 때로는 가난을 부르는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요? 하나 공간이 어지럽다면 복도 어지럽습니다. 풍수에서는 공간을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기운이 드나드는 그릇으로 봅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거실이나 안방이 어지럽고 지저분하다면 그것은 곧 복이 담길 그릇이 깨져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은 담기는 것 같아도 금세 흘러내리고 맙니다. 조상님께 올린 정성과 복이 집안에 머무르기도 전에 새어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60대 여성분은 항상 차례상 차릴 때 테이블 주위에 잡동사니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상은 정성껏 차렸는데도 그해 이후로 자식들의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고 뜻하지 않은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하셨지만 공간이 혼란스러우니 복도 머물 틈이 없었던 겁니다. 둘 방향이 어긋나면 정성도 헛돌게 됩니다. 풍수에서 방향은 단순한 방위가 아닙니다. 기운의 통로이자 조상과 후손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잘못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성껏 올린 차례상의 기운이 조상에게 닿지 못하고 중간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현관문을 등지고 차례상을 차린 집, 창가 쪽에 상을 두어 햇볕과 바람에 흔들린 집, 이런 집들은 공통적으로 정성은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기운이 조상에게 가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편지를 잘 써놓고 주소를 틀리게 적어 엉뚱한 곳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정성은 담겨 있었지만 그 정성이 올바른 곳으로 전달되지 못한 겁니다. 새 음식과 소품을 함부로 다루면 복도 떠납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과 소품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조상의 기운과 복을 담는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놓칩니다. 상을 치운 뒤 남은 음식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쓰레기처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이것은 복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복은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순간 그 복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어떤 집안은 매년 차례를 크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재물운이 막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에 올린 음식들을 치운 뒤 냉장고에 대충 넣어두었다가 결국 상에서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올린 음식인데 왜 그냥 버리세요? 하고 물었더니 어차피 다 먹을 수 없으니까요 하시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조상에게 올린 복을 스스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내 작은 실수가 쌓이면 큰 불행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재물운의 흐름을 바꾸고 집안의 복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차례상 하나 잘못 차린 것이 당장은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돌아보면 왜 우리 집안은 점점 힘들어지는 걸까라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다섯, 이런 실수는 곧 메시지입니다. 풍수적으로 실수는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조상이 후손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차례상 공간이 어지럽다면 집안을 정리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고, 방향이 어긋났다면 삶의 중심을 바로잡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아무렇게나 다룬다면 복을 존중하지 않으니 복이 떠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 차례상은 복이 머무는 재단입니까? 아니면 복이 흩어지는 공간입니까? 작은 방심이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그 결과가 결국 재물운의 성패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추석 차례상은 집안의 운명을 가르는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추석 차례상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그로 인해 막히는 재물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재물운이 막히지 않고 흘러들어오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단순히 형식만 지키는 제사가 아니라 공간과 방향, 태도와 마음가짐까지 모두 포함해 복을 맞이하는 의식으로 봅니다. 오늘은 그 핵심을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차례상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복을 불러들이는 재단이 될 것입니다. 원칙 하나, 조상의 자리를 정성껏 정리하기. 첫 번째 원칙은 조상의 자리를 깨끗하고 정성껏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례상은 단순히 밥상을 차리는 일이 아닙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의식이자 후손과 조상의 기운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어지럽고 지저분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손님을 초대하면서 거실을 치우지 않고 먼지와 쓰레기가 쌓인 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차려도 손님이 편히 머물 수 없겠죠. 풍수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조상의 기운이 머무르지 못하고 복도 머물 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기 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간 정리입니다. 상 주변은 물론 제사를 지내는 방 전체를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책상 위, 바닥, 구석에 쌓여있는 물건까지 모두 정돈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은 매년 차례상을 차리면서도 항상 상 주위가 어수선했습니다. TV 리모컨, 잡지, 과자 봉지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결국 그 집은 몇 년간 사업이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제가 제사 공간을 정리해 보라고 권했는데 다음 해부터는 이상하게도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간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복이 머물 집을 짓는 일입니다. 조상의 자리를 정성껏 준비하는 순간 집안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원칙 2, 제사상과 음식의 방향 배치. 두 번째 원칙은 방향과 배치입니다. 풍수에서는 방향을 단순한 동서남북이 아니라 기운이 오고 가는 길로 봅니다. 따라서 차례상을 어느 방향에 두느냐가 복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가장 기본은 남향 또는 동향입니다. 남향은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들어오는 방향이고 동향은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북향은 기운이 닫히고 차가워 복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위 음식의 배치도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질서와 균형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좌포우의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 두동미서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이런 전통적인 규칙에는 단순한 예법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돈된 배치는 곧 정돈된 기운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뒤죽박죽 놓이면 집안의 기운도 뒤죽박죽 흩어집니다. 반대로 음식이 정돈되면 집안의 흐름도 바르게 자리 잡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은 늘 차례상을 거실 중앙에 두었는데 상 뒤가 창문이어서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그 집안은 매년 차례를 지냈지만 이상하게도 큰 복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향을 바꾸고 상 뒤에 벽이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라고 권했더니 그 해부터는 자녀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재물운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방향과 배치는 단순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복이 머무는 길을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원칙 셋, 성묘와 집안 청소를 통한 기운 정돈. 세 번째 원칙은 성묘와 집안 청소입니다. 추석은 조상을 기리는 날이자 집안 기운을 새롭게 정돈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는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운을 이어받는 행위입니다. 묘 주변에 잡초를 베고 흙을 다듬는 것은 곧 조상의 기운을 맑게 하는 일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묘의 기운이 곧 후손에게 이어진다고 보기에 성묘는 후손이 재물운과 건강운을 이어받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또한 성묘 후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 전체를 대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관, 거실, 주방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 주방은 재물이 쌓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50대 남성분은 늘 성묘를 대충 마치고 집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집은 늘 답답하고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 아내의 권유로 성묘 후 집안을 대청소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
뜻밖의 재물운도 들어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묘와 청소는 단순한 수고가 아닙니다. 재물운이 흘러들어오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추석에 반드시 지켜야 할 풍수 3가지 원칙은: 하나, 조상의 자리를 정성껏 정리하기. 둘, 제사상과 음식의 방향 배치. 셋, 성묘와 집안 청소를 통한 기운 정돈. 이 3가지는 단순한 예절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복이 머무는 집을 만드는 실천법입니다. 여러분, 올해 추석에는 이 3가지 원칙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기운과 재물의 기운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집은 진정한 명당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추석에 반드시 지켜야 할 풍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추석 당일과 전후 3일 동안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청소하세요, 성묘하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들의 경험,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루하루 어떤 흐름으로 실천하면 좋은지 그림을 그리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3일 전 준비의 시간. 추석 4일 전은 공간을 비우는 날입니다. 이 시점에 하는 청소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묵은 기운을 털어내는 의식입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세요.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이때 신발을 정리하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매트를 한번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훨씬 밝아집니다. 제가 만난 한 가정은 늘 추석 전날에 급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뭔가 놓치고 제사상도 급히 준비됐습니다. 그 집은 몇 년 동안 재물운이 막혀 힘들었지요. 그런데 제가 사흘 전부터 미리 정리하세요라고 권했더니 그 후로는 집안 분위기가 훨씬 안정되고 실제로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여유에서 나오고 여유는 기운을 맑게 합니다. 추석 이틀 전 조상 자리 다듬기. 둘째 날은 조상의 기운을 맞이하는 자리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성묘를 미리 다녀오시는 분들은 이때 묘소 주변에 잡초를 베고 흙을 다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조상의 기운을 후손이 직접 깨끗하게 이어받는 행위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 차례상을 차릴 자리를 이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 주변은 비워두고 불필요한 물건은 모두 치우세요. 제가 아는 한 60대 어르신은 항상 차례상 자리에 TV 리모컨과 잡지를 놓아두셨습니다. 그분은 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사업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비우고 정리해 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는 이상하게도 집안에 다툼이 줄고 재정적으로도 숨통이 트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상의 자리는 곧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미리 다듬는 것, 그것이 둘째 날의 핵심입니다. 추석 하루 전 음식 준비와 마음가짐. 셋째 날은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음식의 질서와 균형입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은 단순히 많이가 아니라 정돈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나물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깨끗하게 손질하고 담는 그릇까지 가지런히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음식의 질서가 곧 기운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가정은 항상 음식을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렸다는 겁니다. 고기가 옆으로 흘러내리고 나물 접시는 삐뚤게 놓였습니다. 그 집은 늘 돈이 들어와도 나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제가 음식의 방향과 위치를 맞춰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집안의 지출이 줄고 저축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추석 하루 전 음식을 준비할 때 귀찮다, 힘들다 이런 마음 대신 조상님, 올해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곧 음식에 실리고 복으로 돌아옵니다. 추석 당일 의식의 순간. 추석 당일은 복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차례상을 차릴 때는 반드시 방향을 확인하세요. 남향이나 동향으로 상을 두고 음식을 가지런히 배치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순간 조상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마음으로 절을 올리세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질 때 조상의 기운과 재물의 기운이 합쳐져 집안에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상담 중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늘 추석 제사를 대충 지냈습니다. 아이들도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상차림도 급하게 마쳤습니다. 그 집은 늘 가정 불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제사를 드린 후 이상하게도 가족 간의 갈등이 줄고 사업도 큰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 당일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기운이 머무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추석 다음 날 기운을 정리하는 날. 마지막으로 추석 다음 날은 기운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상에 올렸던 음식을 정리할 때도 아무렇게나 치우지 말고 조상님 잘 드시고 가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치우세요. 그리고 집안 전체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특히 쓰레기를 바로 버리고 냉장고를 정리하며 집안의 불필요한 기운을 털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항상 추석 끝나고 음식물을 집안에 며칠씩 두셨습니다. 그 집은 늘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 날 바로 정리하세요라고 권했더니 그 후로는 이상하게도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전후 3일 동안 이어지는 의식입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는 순간 조상의 기운과 재물의 기운이 이어져 여러분의 집은 진정한 명당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추석 전 사흘 동안의 루틴은 첫째 날 집안 정리와 공간 비우기, 둘째 날 조상의 자리 다듬기와 성묘, 셋째 날 음식 준비와 감사의 마음 담기, 넷째 날 차례상 방향과 정돈된 배치로 의식 드리기, 다섯째 날 음식과 공간 정리로 기운을 맑게 하기. 이 5가지 흐름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복을 불러들이는 풍수의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추석 차례상, 이 방향으로 두면 재물운이 막힙니다였습니다. 우리는 차례상을 단순히 제사 음식을 올려놓는 상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풍수의 눈으로 바라보면 차례상은 조상의 기운과 재물의 기운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즉, 한 해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추석이고 그 중심에 바로 차례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요약. 첫째,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추석은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 기운을 후손이 이어받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따라서 차례상의 방향과 위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복의 흐름을 결정짓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들을 짚어봤습니다. 상 방향을 무심코 아무데나 두는 것, 집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을 차리는 것, 그리고 음식의 배치를 대충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재물운을 막는 요인이 된다는 점. 사례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그에 대한 해법도 나누었습니다. 조상의 자리를 정성껏 준비하고 차례상의 방향과 음식 배치를 조율하며 추석 전후 3일 동안 이어지는 루틴을 통해 기운을 정돈하는 것. 이것이 결국 복을 불러들이는 풍수적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풍수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재물운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나는 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돈은 모이지 않을까? 우리 집은 늘 다툼이 많고 기회가 와도 금세 흩어지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석은 조상의 기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점입니다. 이 순간에 상을 잘못 두면 마치 복이 집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방향과 자리를 바로잡고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 상을 차린다면 그 복은 집안에 머물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은 차례상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대충 상을 차려서 형식만 지키자는 마음으로 할지, 아니면 풍수의 지혜를 담아 복을 불러들이는 상을 차릴지, 여러분의 선택이 곧 여러분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차례상 하나, 방향 하나, 음식 배치 하나.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집안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작은 실천 하나로 재물운이 열리고 가정에 화목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추석에는 꼭 그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 21화에서는 또 다른 풍수의 비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석편에서는 차례상과 재물운에 집중했다면 다음 화에서는 집안 내부의 숨은 재물운의 비밀을 다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더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거실에 두면 재물운을 빨아들이는 물건들, 혹은 침실 풍수, 돈이 모이지 않는 배치의 비밀 같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의 집이 진정한 명당으로 바뀌는 과정을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풍수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을 남겨주세요. 올해는 집안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와 빚을 갚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적는 순간 그것이 곧 선언이 되고 기운은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은 꼭 풍수적으로 지혜롭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성한 재물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집 풍수명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